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기 씨 유족에게 경찰에 뭐가 미안하노? 뭘 잘못했노?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니 국가의 그 기관인 법원에서 부검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인을 정확하게 밝히려 했는데 그걸 못하도록 유족이랑 그쪽 세력들이 서울 대한병원 그 주위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검 영장을 집행도 못하고 그냥 허지부지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냥 의법 처리감입니다. 예, 처벌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글쎄 뜬금없이 그것도 평일날 오후 낮에 서울 주변도 아니고 저기 전라남도 보성 물론 전남 지역에 경찰을 갖다 시찰하러 간 모양인데 이제 임기를 만료를 앞두고 그렇게 지금 나라가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의 저 행동을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지도층의 그 안이한 사고 정신 사고방식 그리고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철성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전남 보성에 있는 고 백남기 씨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백남기 씨는 서울에서 그 시 중에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고 그쪽 좌익단체 쪽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비디오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누군가가 백남기 씨에게 사망 전에 폭력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 노출돼 가지고 그것의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검 명령을 법원에서 내렸는데 경찰이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부검을 강행하려는 경찰을 제지를 무릅쓰고 힘으로 부검을 방해하고 그냥 매장해 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 3월 15일 날 정오가 좀 지나서 전남 보성에 그 백남기 씨 집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그 부인은 자리를 미리 피해버리고 그래서 그 근처에 농사 짓는 땅이나 좀 둘러보고 왔다 이런 게 왔지만은 이거 정말 법치 국가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청장이 뭐가 아쉬워서 물론 퇴임 석달을 앞두고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빚진 것이라도 있는 것이 그 백남기 씨 유가족을 찾아간 셈이죠. 그런데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백남기 씨에 대해서 그 부검을 확실히 하라고 법원에서 부검 명령이 내렸는데 그걸 갖다가 경찰이 집행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미안한 일입니까? 도리어 법원에다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왜 백남기 씨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충분한 그것도 없으면서 경찰의 채통을 법치 치안의 그 총책임자인 경찰이 총수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왕조가 일본에게 대한제국이 일본에 망할 때 무슨 크게 지금과 차이가 있었겠나 생각됩니다. 왜냐 의식 구조가 각계각층 지도층이 자기 할 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구한말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직무유기 시대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 그냥 권세, 큰 권세에게 그냥 계속 비만 맞추려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때 취임할 때부터 그 아름다운 재단에 계속 기부금을 내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러한 행동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도리어 사과를 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에게 사과해야지 뭘 백남기 씨 유가족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그 집에까지 찾아가냐. 그렇게 갈 일이 없나. 경찰 순회가 지금 나라가 치안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피하 식별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지도층들이 일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남기 씨 유족에게 경찰에 뭐가 미안하노? 뭘 잘못했노?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니 국가의 그 기관인 법원에서 부검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인을 정확히 밝히랬는데 그걸 못하도록 유족이랑 그쪽 세력들이 서울대학병원 그 주위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검 영장을 집행도 못하고 그냥 허지부지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냥 의법 처리감입니다. 처벌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글쎄 뜬금없이 그것도 평일날 오후 낮에 서울 주변도 아니고 저기 전라남도 보성 물론 전남 지역에 경찰을 갖다 시찰하러 간 모양인데 이제 임기를 만료했죠. 그렇게 지금 나라가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의 저 행동을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지도층의 그 안이한 사고 정신 사고방식 그리고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봅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심의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목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 현장에 등장한 빨간 우의의 남성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시위 당시 공공운수노조의 한 지방본부 간부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빨간 우의의 남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거쳐 올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지만 이 남성의 신원은 개인정보란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하기 전 밧줄과 사다리 24개를 샀습니다. 경찰 버스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이 씨 등은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겼습니다. 또 사다리를 이용해 버스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버스 20대를 고장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수배 중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위 당시 폭력 사태가 심해진 데는 이 씨가 사서 나눠준 밧줄과 사다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근처 경찰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예견하고도 사다리 등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권력 행사가 오히려 위법하고 자신들의 폭력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 책임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2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소속인 박 씨는 지난달 14일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로 차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씨와 강모 씨는 경찰관들을 어깨로 밀고 손으로 방패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행진 경로가 갑자기 바뀌자 차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위대는 이를 뚫기 위해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차벽에 쓰인 버스에 바퀴를 묶어 잡아당기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